자, 해보겠습니다. 자, 773번 하면 되겠죠? 일단 769번은 뭐 실수로 틀린 것 같고, 혹시 몰라서 770번도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래서 770번 잘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770번 찰나는 어떻게 풀었어? 맞았잖아. 응. 일단은 오른쪽 건물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높이의 건물을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나 각도를 다 표시하는 게 좋겠지. 그게 단서니까.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는 당연히 x일 거고, 그 다음에 빗변은? 그치, x 루트 루트 2x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당연히 직각일 거고 45도일 거고, 이쪽 각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쪽 각도는 몇 도죠? 그치, 30도. 이거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요, 얘를 굳이 주지 않았겠지. 그래서 코사인 15도가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라는 게 또 힌트 단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빠지냐면, 코사인을 줬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게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30m면 여기도 30m죠. 따라서 이 30m에 대한 변에 대한 각 30도가 마주보는 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긴 하지만 사실 여기 105도라는 각도에 대한 변의 길이 루트 2 곱하기 x를 알아낸다면 우리는 x 값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을 알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인 법칙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사인 몇 도야? 여기가? 그치, 105도지. 근데 105도라는 거 자체가 이 그림과 같이 90도에서 15도를 더한 거죠. 근데 사인이 90도를 만났어? 90도는 2분의 파이죠? 그러면은 코사인 15도로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사인 30도 분의 30m 길이는 사인 105도분의 마주보는 길이인 루트 2x로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말했듯이 사인 105도는 얘만 따로 오면은 얘는 사인 90도 더하기 15도랑 똑같은 거고, 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났어요. 그럼 이번 시험범위였던 코사인으로 각변환이 되는 거고, 각변할 때는 항상 부호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그치, 2사분면의 각이죠? 그러면은 코사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인을 따라가니까 플러스 맞죠? 그래서 이 사인 105도는 우리가 코사인 15도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분수가 같을 때는 크로스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0 곱하기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는 자, 2분의 1 곱하기 루트 2x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양변에 일단 2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루트 2로 나누면 15 가로 열고, 여기가 루트 2로 잘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가로 안에 루트 2로 나누면 찰나니 어떻게 되죠?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x를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전개해서 15 루트 3 더하기 15라고 써도 정답인 거고요. 그래서 마치 이 단서 때문에 코사인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는 사인 법칙을 활용한 문제였다. 많이 틀리니까 제대로 잘 알아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77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73번. 일단은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개도를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다 자연스럽게 했을 것 같아. 그럼 일단 전개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원뿔의 전개도 그냥 그리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전개도를 그리고 밑에 밑면도 그려줄게요. 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여기가 A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를 뭐라 하게 해요? 찰란이도 B라고 했지? 그치? 근데 얘는요, 여기는 똑같이 A예요. 우리 전개도라는 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기 만나는 점이 맞닿는 거지. 근데 저 A랑 그럼 A'은 똑같은 점이겠지. 그러면은 B는 과연 어디 있을까?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A에서 출발하는데 어차피 한 바퀴 삥 돈 거니까 이 A'은 똑같겠지. 근데 B는 그 한 바퀴를 삥 돌았을 때 그 돌기에 딱 반인 거죠. 그럼 B는 어디 있어? 그치, A랑 A'의 딱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B를 여기다 많이 쓰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개도는 그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맞닿는 점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B는 요 정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P를 다시 찍을 수 있겠지. P는 여기다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O랑 B 사이의 선에서 2km, 1km 되는 점에 P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P는 여기 정도에 찍으면 안 되고 우린 여기에 찍어야겠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에 우리가 P로 찍고, 자, 알 수 있는 길을 다 써볼게요. 3, 여긴 당연히 2, 여긴 당연히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길이가 결국엔 어떤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치, AP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결국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보조선을 우리가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AP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길이를 X라고 두고 우리가 식을 쓸 건데요. 자, 일단 OA 길이가 3, OP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AP의 길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값이야.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단서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그치, 각이 필요하겠지. 어디 각이 필요하겠어? AOP 각이 필요하겠죠. 여기 각을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세타 각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얘도 전개도다 보니까요, 호 A랑 A'의 이 길이는 이 밑면에 원주랑 같겠죠. 맞닿는 거니까. 그 다음 밑면의 원주는 여기 반지름이 1k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 A랑 A'의 길이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 2파이? 일단은 원주는 2파이가 맞죠? 왜냐면은 얘 원주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우변은 잘 얘기했어. 그 다음에 좌변은? 우리가 이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힌트는 이거 각도를 알아내야 돼. 그럼 각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그치, 3 곱하기 2세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요. 그래서 R세타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 식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R, 그 다음에 세타인데 선생님이 이쪽 각만 세타라고 했으니까 2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세타를 그냥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는 몇 도였다? 그치. 3분의 파이 아니면 뭐 60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x의 길이 구하려면 뭘 사용해야 돼요? 그치, 코사인 법칙 사용해야겠죠. 변형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자, 식을 한번 불러볼까요? 오케이, 변형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뭐 12를 곱하거나 크로스로 곱해서 6은 13-x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뭐가 나온다? 그치, 루트 7. 이해됐나요? 대부분 애들이 전개도를 그릴 때 여기가 반대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A랑 B 그려서 막 이런 삼각형을 그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게 오류였습니다. 이것만 잘 체크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78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80번. 자, 780번 일단 처음 봤을 때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대신 조금 사실적으로 그리면 좀 힌트가 되겠죠. A가 120도다. 그 다음 뭐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120도에 하나의 각이 좀 들어가 있는 삼각형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A, B, C라고 그리고 여기는 120도, AB의 길이는 X,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X분의 4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BC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BC의 길이를 뭐 Y라고 한번 더 볼까요? 문자 이미 X는 써져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는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보다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게 좋겠지. 왜냐면 변 BC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변형 말고 그냥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면 여기 헷갈리면 그냥 Y라고 쓰지 말고 그냥 BC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코사인 변형 말고 그냥 코사인을 한번 불러볼까요? 첫 번째 흐름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피타고라스 완전 제곱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뭐겠어? 피타고라스 꼴로 쓰려면 연습해야겠다.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6. 약간 피타고라스처럼 앞에 거 제곱은 뒤에 거 제곱 더하기 또 다른 거의 제곱 보이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처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 됐죠? 그 다음 여기다가 코사인 120도 마주보는 각을 넣어주면 돼. 이 됐죠? 그러면 코사인 120도는 뭐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요. 2 약분할게요. 그럼 여기들 다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x분의 4는요. 얘 곱하면 그냥 4지. 그래서 여기는 계산하면 그냥 숫자 4가 됩니다. 이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BC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BC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BC의 제곱이 지금 이게 나왔어. 그럼 이 식의 지금 최소를 물어봤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그치, 상기평이 생각나야겠죠, 여기서. 근데 4는 고정돼 있는 숫자니까 우리는 여기 부분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부분의 최소값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계산하면은 뭐가 나와요? 8이 나오죠? 결국에는 8 더하기 4보다는 즉 12보다는 BC제곱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기평입니다. 상기평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기평의 성질이 융합된 문제인 거고요. 따라서 답을 쓸 때는 우리는 BC의 제곱을 했지. 근데 문제에선 BC의 길이의 최소값 물어봤죠? 그럼 답 쓸 때는 뭐라고 써줘야 돼? 그렇지. 2루트 3이라고 써줘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은근 그 코사인 법칙의 그냥을 외우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78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81번은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자, AB의 길이는 3, BC의 길이는 2,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모르지만 3보다는 크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코사인 BAC. 자, BAC가 어디냐면 요쪽이야. 여기에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의 값이 8분의 7이래요. 그럼 얘는 결국 일단 뭘 준 거야? 딱 여기까지 읽고 뭐 해줘야겠어? 뭐 구해줘야겠어? 그치, AC의 길이 일단 구하라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이 단서가. 그래서 AC의 길이 일단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 뭐 그럼 AC의 길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특정한 숫자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일단 AC의 길이 구했어.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각각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반 나눠서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이게 힌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뭐 BM과 만나는 점 중에 B가 아닌 점을 D라고 할 때 M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MD의 길이. 자, 얘는 살짝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놓고 다음 문항을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세타 값이 8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자, 찰런이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좀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코사인 법칙 변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21x는 4를 옆으로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풀면요. 4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20은 0.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x 되나? 4, 5, 10 잠깐만 8 1, 4, 4x 제곱 20 21x 4x x 그 다음에 뭐가 될까? 5,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호는 마마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16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마이너스 21 나오죠? 그러면 x가 결국엔 두 개가 나오는데요. x가 4분의 5랑 또는 4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x가 지금 AC의 길이였어요. 그럼 이 단서를 괜히 준 게 아니겠지. AC의 길이는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버리고 얘를 취득해야겠죠? 그럼 결국 AM의 길이가 몇이었다는 거야? 그치. 2씩 반씩 잘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가 2, 여기가 2라는 걸 알았어.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봅시다. M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MD의 길이. 자, 여기서는요.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보조선을 D랑 A를 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는 같죠? 왜 같아요? 같은. 그치, 같은 호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개념으로 그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또 우리는요. 당연히 이쪽 각도랑 이쪽 각도는 꼭지각으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뭐가 생각나야 돼? 중학교 때 배웠던 합동은 아니고 닮음이 생각나야 되는데 잠깐만, 합동은 아니지. 왜냐면은 2cm 2cm 같지만 얘는 각도가 x랑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고 얘는 동그라미랑 x죠. 그렇기 때문에 합동은 아니지만 각 두 개를 같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AA 닮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네 두 개의 삼각형이 일단 AA 닮음이라는 건 알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MD의 길이죠. 그럼 MD의 길이는 이쪽이잖아. 그러면 이 닮은 삼각형에서 MD랑 닮은 변이, 대응변이 이 삼각형에서는 선분 어디일까요? 그치? MC지. 그치? 그럼 여기랑 여기는 일단 대응변인 거 찾았죠? 근데 우리가 닮은 비를 쓰려면 대응변이 2세트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것 대 이거는 우리는 이것 대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면 2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또 이 자그마한 삼각형에서는 대응변이 어디야? 그치, MB죠. 근데 우리 MB 길이 모르죠. 그럼 구해야겠지. 근데 MB의 길이는 우리가 코사인의 값이 이렇게 크게 쓸 수도 있지만 작게도 쓸 수가 있겠죠. 코사인 법칙 변형을. 그래서 작게 한 번 더 쓸 겁니다. 그럼 다 풀리는 문제예요. 자, 그럼 작게 한 번 더 써봅시다. 8분의 7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작게 쓰면은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뭐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9니까 13 마이너스 y제곱이란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의 길이까지 구하면 우린 닮은 비를 이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양변에 4를 곱하고요. 크로스로 곱하면 21은 26 빼기 y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y의 값을 구할 수 있고 y는 뭐가 나온다? 루트 5가 나온다. 그래서 이쪽 길이가 루트 5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쪽 길이를 우리가 뭐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닮은 비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서술형 쓰고 싶으면 x 문자 아까 여기서 썼잖아. 그러면 다른 걸로 쓰면 되겠죠? 뭐 p나 q나
뭐 알파나 A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닮은 삼각형 이걸 리본 모양도 찾았으니까 닮은 비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찰란이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해주면 되겠죠? 따라가지고 우리는 이거는 4하고 루트 5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루트 5 나왔고 A 대 2는 2 대 루트 5 맞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5분의 4 루트 5인데 우리 어디 계산 실수했나 보다. 잠깐만 4, 2 맞았고 8분의 7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4, 9, 13 마이너스 y제곱 21, 26 5 맞았는데 5분의 4 루트 5가 왜 없을까? 응? 어디 틀렸어?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서 크로스로 곱할 때 2y제곱 여기 2를 안 곱했다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고마워요. 그럼 2y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서 2y제곱이 5가 된 거니까 y는 루트 2분의 5겠죠? 그래서 여기를 루트 2분의 뭐 루트 5 이런 식으로 쓸게요. 한꺼번에 써도 되고 유리화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틀렸던 부분이 루트 2분의 5라고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a 곱하기 루트 2분의 5가 4였던 거니까 a를 구하려면 4에다가 역수인 루트 5분의 루트 2를 계산해줘야겠죠? 따라서 계산만 하면요 5분의 4 루트 10 유리화까지 하면 되겠죠? 따라서 3번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 양쪽에 크로스로 곱할 때 여기가 가로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놓쳤네요. 자, 따라서 답은 3번. 그래서 은근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제에서는요 어렵기도 어려운 거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좀 많이 활용되거든. 특히나 닮음. 닮음 좀 잘했어 중학교 2학년 때? 잘나나? 괜찮았어? 2차 함수가 더 나왔어? 아니면 닮음은 괜찮았어? 닮음이 좀 더 괜찮았어?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마다 도형이 좀 더 식이 좀 간단하니까 도형은 조금의 아이디어만 생각나면 금방금방 풀리잖아. 그래서 도형이 쉬운 친구들도 있고 대수적인 그 수식 계산이 친근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제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하학적인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닮음 이게 다 활용됐습니다. 781번은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8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82번은 풀고 나면 진짜 엄청 허무할 거야. 자, 일단은 계산을 할게요. C제곱 마이너스 3AB는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것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근데 꼴을 보아하니까 얘는요 코사인 법칙이랑 유사하죠? 약간 이것만 넘기면 자 마이너스 3AB를 넘길게요. 그럼 얘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가 플러스 AB로 바뀌겠죠. 여기 B제곱을 썼네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얘네들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이거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럼 꼴이 선생님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뿐만 아니라 그래도 코사인의 기본 꼴도 외워두셔야 된다 그랬죠?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 780번 같은 경우에도 변을 물어봤으니까 변에 대해서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문제도요 코사인 법칙의 그냥 기본 꼴과 되게 유사해요. 그 다음에 위치도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더 유사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코사인의 그냥 꼴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 한번 봐보자. 그냥 코사인 법칙이 뭐였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곱하기 코사인 C.
선생님이 피타고라스랑 완전제곱식에다가 여기 코사인식만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얘를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의 기본꼴과 지금 검정색으로 쓴 게 똑같은데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 뒷부분이 다르죠. 그러면 코사인 C가 과연 뭐가 되면은 얘는 완전 똑같아질까요?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또 딱 각도 C의 크기를 물어봤죠?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각도는 몇 도다? 120도. 이게 끝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안 보이면 일단 전개를 해야 되고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야 돼. 깔끔하게 만들었더니 그게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근데 얘가 뭐야? 코사인 그냥 기본꼴이랑 너무 유사해. 그렇죠?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이해됐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782번은 알고 나면 좀 허무한 문제고요. 자, 786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86 혹시 이쪽을 보자마자 찰란이가 알아낸 게 있을까? 요쪽. 틀려도 되니까 뭔가 뭐랑 연관된 것 같아? 그럼 이 식을 보고 혹시 알아낸 건 없어?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 각도? 땡. 비율을 나타낸 거죠. 얘는 sin A랑 sin B랑 sin C의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 그러니까 뭘 그냥 조금 바꿔서 쓴 거냐면 사실 얘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7대 5대 3이라는 걸 그냥 바꿔서 쓴 거야. 자, 얘 357 아닙니다. 우리가 몇 대 몇은 몇이다 해가지고 외항끼리 곱은 내항끼리 곱과 같다 이런 문제가 익숙해서 얘네들이 애들이 357로 쓰거든? 근데 아니죠. 얘는 그냥 는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sin A는 7을 가져야 되고 얘는 5를 가져야 되고 얘는 3을 가져야지 뭐 1을 똑같은 숫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모에 있을 때는 그냥 7, 5, 3이 그대로 비율로 갑니다. 선생님이 거의 힌트를 줬어. 얘를 줬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뭘 준 거야? 이 비율은 어떤 비율이랑 똑같은 거죠? 그치. 변의 길이에 대한 A 대 B 대 C의 비율을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얘를 딱 보자마자 이제 내신 때는 A 대 B 대 C가 7대 5대 3이구나라는 걸 바로 찾아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이걸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를 그냥 7K라고 두고요. B를요 5K라고 두고 그 다음에 C를 3K라고 일단 둘게요. 물론 문제에서 A가 그냥 길이가 딱 나왔지 3으로. 그러면 K가 지금 7분의 3인 거잖아. 그래서 3이라고 둬도 되지만 그럼 뒤에가 너무 더러워지죠. 7로 나눴다가 다시 5를 곱해야 되고 7로 나눴다가 다시 3으로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3이라고 두면은 얜 3이고 얜 7분의 15고 얜 7분의 9기 때문에요. 분수가 꼴 보기 싫어 선생님 일단은 문자로 나타낸 거야. 이해됐죠? 자, 근데요 여기서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외접원의 넓이. 그럼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다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외접원의 넓이를 물었다는 건 일단 뭘 구해야 될까 우리가?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 물어본 거죠.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그냥 통념상 라지 R로 쓰잖아요. 그럼 라지 R을 구하기 위해선 라지 R이 들어간 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게 뭐가 있었지? 그치, 사인 법칙도 있었고 또 하나 더 있었던 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도 있었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라지 R이 들어간 식이 뭐였죠? 헉, 이건 알아야 되는데. 일단 불러보자. 자,
혹시 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공식 4개를 안 외우셨나요? 4개 중에 뭔 알아? 그 삼각형의 넓이 공식 4개를 선생님 외우라 그랬거든? 뭐 해롱 공식도 있었고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기본 공식 그 4개를 외우셨나요? 외웠으면 지금 얘기를 했겠지? 4 그렇지. A 그치. 이거 있었죠? 그냥 생각난 김에 한번 4개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번에 1 A B C 사인 응,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 1 R A 플러스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루트 응. S 더하기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응. 다 안 해. 그냥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이 잘 안 났던 거죠. 선생님 뭘 물어보는지 몰라가지고. 자, 그럼 이 4개를 우리가 아는데요. 지금 여기서 변의 길이를 2K, 5K, 3K라고 둔다고 해도 우리가 사인 법칙을 바로 쓸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얘는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건데요. 삼각형의 넓이로 가줄 거예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4R분의 ABC였지. 근데 우리는 A가 지금 7K고 B가 5K, C가 3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삼각형의 넓이지만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 때는 무조건 해롱 공식 쓰는 게 더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해롱 공식으로 넓이를 다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롱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루트 2분의 15K 그 다음에 2분의 1K, 2분의 5K, 그 다음에 2분의 9K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겁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우변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K가 지금 4개 곱해져 있으니까 K 제곱으로 뺄 거고요. 그 다음 분모 2가 4번 곱해졌으니까 얘는 4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아하니 15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를 쪼개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낸다는 거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4 없애주고요. K제곱 K 2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5 이렇게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7K는 지금 루트 3R인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문자 R은 루트 3분의 7K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K를 이미 알고 있어. 왜냐하면은 A의 길이가 3이었죠. 그래서 K가 몇이다? 그치, 7분의 3이다. 그래서 여기가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냥 귀찮은 선생님이 K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값을 또 계산할 수 있겠죠. K의 값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루트 3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결국 대문자 R을 구했으니까 뭐 얘를 약분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곱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몇 번? 그치, 3번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사인 법칙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풀기에는 그냥 변의 길이를 다 준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질문은 789번이네요. 자, 789번은요, 아까 780번이랑 살짝 유사하거든요. 결국 조금 수식으로 푸는 거고, 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으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자,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B가 30도래. 그럼 30도가 되도록 삼각형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해볼까요? 여기는 30도.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단서를 줬으니까 문자를 좀 하나로 줄여봅시다. 여기가 소문자 A고, 아이고, 여기가 소문자 A고, 그 다음에 A, B의 길이는 그러면 10 빼기 A로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사인, 코사인,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뭘 쓰라는 것 같아? 문제를 읽어보면 사인 법칙 쓰는 걸까? 코사인 법칙 쓰는 걸까?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 쓰는 걸까?
과연 뭘까? 땡! 얘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뭔가 두 변에다 끼인 각 줬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라는 것 같지. 근데 여기 문제에서 AC 길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죠. 그냥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요. 식이 2분의 1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 써주면 돼. 한 변 길이 곱하기 또 다른 한 변 길이 곱하기 그 사이에 끼인 각의 사인값. 이해됐죠? 이게 넓이야. 그럼 일단 분수는 꼴 보기 싫으니까 4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내림차수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결국 문제는 심플해지죠.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결국 얘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 뭐 물어보는 거야? 그냥 심플하게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물어보는 거예요. 얘 이차함수잖아? 그러면은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일 때 최대값은 꼭지점일 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식을 써봤으면 그냥 수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럼 꼭지점일 때니까 A가 몇일 때 얘는 최대값을 가져요? 그치, 5일 때 최대값을 가지죠. 그러면 A에다 5 대입해서 이제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하면은 4분의 5, 2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의외로 찰란이가 수식적인 게 잘 안 되네. 상기평이랑 지금 이차함수의 최대최소죠? 그래서 수식적인 것도 잘 따라가줘야 됩니다. 연습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795번도요. 그냥 우리가 수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자, 일단은 문제를 보아하니 우리는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지. 증군을 갖는다는 게 반짝반짝 빛나야겠죠. 증군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을 써줘야 됩니다. 자, 짝수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식 부를 수 있을까요? 사인C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 A 플러스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그치. 그럼 쌤이 지금 식을 썼고 식 오른쪽 식을 보니까요. 얘는 또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앞에 거는 합이고 뒤에 거는 차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산하면 코사인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따라서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머뭇거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코사인 일단은 얘는 유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결정 유형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을 봤을 때는 2r분의 a라는 변형 써줘야 되고 코사인은 뭐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써줘야 되는데 그거를 혹시 썼니 찰나니? 썼는데 너무 더러웠지? 너무 더러웠지?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더러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뭐다라는 걸 활용하면 좋아요. 1이라는 거를 활용하면은 간편합니다. 왜냐면 코사인 꼴 보기 싫거든. 왜냐면 코사인이 계산이 더러워. 자, 그러면 코사인이랑 있는 애들은 다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C는 그냥 그대로 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는 얘를 활용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사인 제곱 A 그렇지. 이해됐죠? 그래서 사인 제곱 A 빼기 1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같은 논리로 코사인 제곱 B도 우리가 사인 제곱을 바꿀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는 각도도 잘 써줘야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 뿔마일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 결국 식이 이건데 선생님은 많이 풀다 보니까 대부분 애들도 한두 번 풀면은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가 보여요. 혹시 바로 나올 수 있을까? 잘난이도? B가 그치.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인 거죠? 왜냐하면 뭐 4R 제곱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은 얘 넘겨서 4R제곱분의 B제곱이 될 거야. 그럼 4R제곱 없어지니까 결국 피타고라스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서술형에서는 여기까지 써줘야 되고 객관식이면 바로 뭐 4번 이거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코사인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쓸 필요는 없고요. 방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간단하게 바꾸면 좋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얘도 그냥 수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자, 796. 뭔가 아까랑 똑같지 않아? 아까보다 더 쉬운 버전인데요. 796번은요. 뭐랑 똑같냐면요. 답이 3파이였던 방금 했던 거. 786이랑 좀 같아요. 좀 뭐가 같은지 알겠어? (786번이랑) 그 다음에 796번이랑 너무나도 같아요. 혹시 같은 거 파악됐어요? 그러면은 796번은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스스로? 12분의 5 루트 5 땡. 5 루트 6 땡. 루트 6이 나오는 건 맞아. 계산 실수한 것 같아. 그치, 24분의 35 루트 6 나왔죠? 그래서 아까 푼 문제랑 좀 비슷한 모형이고요. 세변의 길이 나왔고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 두 개를 융합해서 구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알 때는 헤론 공식으로 바로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 자, 됐고요. 우리 800번이랑 80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좀 레벨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잘 봐주셔야 돼요. 일단은 800번. 자, AB랑 AC의 길이가 같고요. BC의 길이가 8이고 각 A의 각도가 120도다. 그러면 문제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A 120도,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이쪽 길이 같고 밑에 있는 길이가 8이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되게 힌트를 많이 준 거거든요. 우리는 AB랑 AC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B랑 AC의 길이는요, 이렇게 반 갈랐을 때 여기가 60도고
여기는 30도고 여긴 직각이고 여기 길이는 우리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4겠죠. 그러면 지금 어떤 삼각형이 보이냐면 60도, 30도, 90도인 특수각의 삼각형이 보이죠? 따라서 얘네들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다? 그치,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쪽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어느 길이냐면 이쪽 길이. 그래서 자 이쪽이 4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하면은 AH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 AH 길이 1대 2대 루트 3이라고 찰나네 감이 다 얘기했어. 그럼 여기가 몇의 비율이죠? 1의 비율이야. 항상 뭐 그림으로 봤을 때도 짧아 보이긴 하지만 항상 60도랑 90도 끼어 있는 각 여기 변이 가장 짧아요. 그 다음에 얘는 빗변이니까 당연히 길겠지. 그게 2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루트 3입니다. 루트 3보다 당연히 2가 더 큰 건 알겠죠. 루트 4니까. 그래서 우리 각도의 변의 길이가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루트 3의 비율의 길이가 4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물어본 이유는 그냥 여기다가 루트 3만큼 나누면 되거든. 그래서 높이는 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3분의 4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AB의 길이를 알 수 있겠죠? AB의 길이는 그러면 할 수 있어. 1대 2대 루트 3. 근데 그럼 만약 예시로 질문 한번 해볼게. 삼각형이 있어요. 일부러 이상하게 원래는 여기가 60도거든? 여기가 30도잖아. 왜냐면 이쪽 각이 더 크잖아요. 그치만 선생님 헷갈리게 여기를 60도라고 하고 여기를 30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가 1이냐면 항상 여기가 1이야. 60도랑 90도를 낀 게 짧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비율이고 여기가 루트 3의 비율이지. 따라서 1대 2대 루트 3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 길이가 4라고 치자. 그러면 이쪽 길이는 몇이에요? 바로 8이 나와야 돼. 왜? 1대 2잖아. 그쵸? 비례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다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의 비율이었지. 그럼 생각할 필요도 없이 4루트 3이 나와야 돼. 여기다가 1, 2, 루트 3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4가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루트 6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여기여도 일단 여기를 거쳐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갈 때는 얘가 루트 3의 비율이었지. 그럼 반대로 루트 3으로 나눠주면 1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럼 이거의 2배가 이쪽이었으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 특수각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쪽은 이등변 삼각형의 수선의 발이니까 이쪽 길이가 4라는 걸 준 거고, 근데 4가 비율이 1의 비율이면 8로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루트 3의 비율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쉬어가려고 여기가 루트 3분의 4라는 힌트까지 준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AB의 길이는 좀 감이 오죠? AB의 길이는 그렇지. 그래서 1의 비율에다가 그냥 2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우리는 A, B랑 AC의 길이를 일단은 구해놨습니다. 자, 구해놨고요.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AC 선분을 위해 움직이는 P에 대해서 BP의 제곱과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임의로 AC를 움직이는 점 P를 찍는 거야. 그 다음에 BP라는 것은 여기 길이인 거고요. 그 다음 CP라는 것은 이쪽 길이죠? 그래서 각각 얘네들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문자를 한 번 더 봅시다. 뭐 BP를 두든 AP를 두든 PC를 두든 뭘 문자로 둬야 얘네들을 좀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CP의 길이를 일단은 문자 X라고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AP의 길이도 문자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AP의 길이는 문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P의 제곱을 구할 건데요. 자, 이때도요. 코사인의 법칙만 사용하면은 좀 식이 더럽겠지. 그래서 선분의 길이의 제곱, 코사인 법칙에 그냥 푸는 게 좋겠죠? 그럼 BP의 제곱은 아까 했으니까 식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지, 앞에 거 제곱. 그렇지, 뒤에 거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그치,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은 마마 만나서 되고요. 2는 약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단 BP의 제곱은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CP의 제곱은 그냥 심플하게 X제곱인 거죠. 그래서 CP의 제곱은요. 우리가 X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두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결국 얘네들을 합한 요거 값의 최소값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식을 보아하니 이 식도 어떤 식이다? 수식적으로 봤을 때 얘 무슨 식이야? 2차식이죠. 그치? 제곱해서 계산해서 동량끼리 계산하면 2차식이 나오겠지. 그럼 문제에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2차식의 최소값 물어본 거죠. 그러면 아까 했듯이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물어본 거죠? 그럼 일단은 전개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3분의 64 더하기 3분의 64 빼기 루트 3분의 16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3분의 64 빼기 루트 3분의 8x 더하기 x제곱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단 그냥 식이 조금 까다로운 거야. 계산이 숫자가. 자, 그럼 동료한끼리 좀 내림차순을 정리하면요. 얘 2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64가 되겠네요. 이해됐을까요? 잠깐만 어디 계산 실수한 것 같은데 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계산 실수 안 했나? 3분의 88에 64 루트 3분의 8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루트 3분의 8 루트 3분의 8 오케이 더하기 x제곱은 cp의 제곱 오케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우리 일단은 여기서 루트 3이랑 24 계산할 수 있겠죠. 그냥 약분하면은 8루트 3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8루트 3으로 좀 간단하게 하고 결국 이 2차식의 최소값 물어본 거죠? 그러면 x가 몇일 때 얘는 최소가 될까? 그치 2루트 3일 때 최소가 되겠죠? 완전 제곱식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되죠. 2로 묶은 다음에 반띵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를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대입하면 2 곱하기 12 그 다음 마이너스 8루트 3 곱하기 2루트 3 더하기 64 얘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24 빼기 48 더하기 64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40. 40. 그래서 40이 답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레벨업이니까 선생님 정리를 하자면 문제에서 이렇게 단서를 줬어요. 그럼 심한 문제일수록 대충 그리지 말고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는 게 힌트가 되겠지. 근데 보아하니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각도도 60도, 30도로 이쁘게 떨어지니까 보조선을 그리거나 특수각을 이용해서 이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B의 길이랑 AC의 길이는 어차피 똑같을 건데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임의의 점 P를 찍어야겠죠. 그 다음 BP의 제곱과 CP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를 문자 X로 둬도 되지만 여기를 문자 X로 두면 또 여기 또 나타내야 되고 여기를 나타내면 루트 3분의 8 빼기 여기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CP의 길이를 문자 X로 두는 게 좀 간편할 것 같아. 그 다음에 BP의 제곱을 코사인 법칙으로 나타내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CP의 길이가 X니까요. AP의 길이는 AC의 길이에서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보조선은 당연히 아까 그려놨을 건데 BP의 제곱을 물었으니까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의 그냥 꼴을 생각을 해줘야겠죠. 변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기본 꼴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뒤에 X제곱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수식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얘는 2차식일 뿐이야. 그럼 2차식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는 우리 공수 1에서 물어본 거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서 그냥 동료한끼리 계산한 다음에 계산이 조금 더럽긴 했지만 얘의 꼭지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은 그렇게 막 더럽진 않았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좀 안 된 게 2차 함수의 해석. 수식의 해석이 지금 조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해석하는 게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801번 해보겠습니다. 자, 801번도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의 2배는 BC의 길이다. 그러면 일단은 어느 길이를 뭐로 두는 게 좋을까요? 여기까지 읽고. 그치, AB를 그냥 A나 X라 두면 되겠죠? 그럼 BC는 저절로 2A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BC. 자, ABC 각도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줬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를 나타내라는 거냐면 AC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A로.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해볼까? 아니다, 쫙 읽어봅시다. 자, AC의 길이를 일단은 나타내라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1,5에서 얘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점 P,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P에 대한 삼각형 PAC가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얘는 좀 기하학적인 우리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P가 어느 점에 위치해야지만 이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P가 여기 중에 어디에 찍혀야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 그치. 이 AC에 대해서 제일 멀리 있어야 높이가 가장 커지겠죠. 그럼 그 제일 멀리라는 게 뭐냐면 얘랑 평행한 이 접선 있죠. 그 접선과 만나는 점이 있어야겠지. 그래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가장 높은 높이가 될 거니까요. 얘는 좀 기하학적인 센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여기 문제에서는 Q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Q를 찍으면 되겠죠.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를 Q라고 하고서는 우리는 어떤 걸 써주면 되냐면 이렇게 이은 다음에 이렇게 있는 다음에 얘는 얘랑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딱 수직이다. 이런 센스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P가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요. 그러면은 문제를 또 읽어볼게요. 그 점을 Q라고 했을 때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6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면 QC의 길이도 6루트 10이 되겠죠? 왜냐면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얘가 이등변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좀 기하학적인 센스가 있으면은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AC의 길이를 뭔가 A로 나타내려고 했는데 또 힌트를 줬죠. CDB. 자, CDB가 어디냐면 이쪽 각도래요. 자, 얘가 3분의 2파일 때 이 CDB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각도는 그냥 이 끝에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것 때문에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럼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그러면은 대문자 아래니까 우리는 사인 법칙이나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고민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단 그림을 쭉 그린 다음에 계산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텝 1은 뭐다? 일단은 AC의 길이를 문자 A로 나타내야 된다. 자, 그럼 AC의 길이를 일단은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C의 길이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변형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자, 코사인 법칙의 변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5는 자, 우변식 한번 불러볼까요? 4A 아이고, 4a제곱. 4A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8을 곱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5a제곱은 10a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됩니다. 자, 문자 둥해라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계속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2x제곱이 15a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x를 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더 볼게요. 왜냐면 좀 더럽잖아. 아니면은 나는 계산하고 싶다 하면은 루트 2분의 15a라고 표시해놔도 되겠죠? 근데 굳이 선생님이 x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힌트 줄게. 혹시 보이는 거 있어? 우리 문제 단서에서요. 코사인 ABC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거 나왔죠. 근데 ABC는 각도 여기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죠. 왜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얘는 원안에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고 그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합은 항상 180도죠. 따라서 여기 코사인의 값은 몇이다? 그치, 8분의 5. 이해됐어요? 파이에서 뺀 거기 때문에 부호만 바뀌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코사인은 둔각일 때는 음수의 값이 나올 거고 마주 보는 거는 예각이니까 양수의 값이 나올 거죠. 각변환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8분의 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긴 6루트 10, 6루트 10이고 여기 문자 x는 아까 우리가 구해놨죠. 그럼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8분의 5가 아니라 플러스 8분의 5는 자, 2 곱하기 6루트 10 곱하기 룸루트 10이죠? 그래서 36 곱하기 10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6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6루트 10의 제곱이겠죠? 그러면은 720이 되고요. 빼기 x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차피 여기서 필요한 건 x제곱이니까 x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양변에 8을 곱해볼게요. 그럼 얘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면서 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계산하면요. 5 곱하기 9 곱하기 10은 720 빼기 2분의 15a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a를 구하면 다 길이 표현이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분할게요. 일단 2를 곱해봅시다. 분수가 꼴보기 싫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도 2를 곱하고 여기는 이렇게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요. 이제는 약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15로 약분하는 게 좋겠죠? a제곱 구할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15a제곱은 2 곱하기 720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15로 나눠줘도 되고. 그럼 15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얘는 없어질 거고요. 15니까 여기 15 약분해줘야겠죠. 그럼 15 약분하면 뭐 나오냐? 48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 약분할 때는 5 하나 없애주고요. 여기 3 하나 없애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제곱을 계산하면요. 96 빼기 60이 돼서 그래도 깔끔하게 제곱수로 나오네요. 따라서 a의 길이는 6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거 한번 써봅시다. 여기 길이는 6이었던 거고 이쪽 길이는 12였다는 거고 근데 x의 길이는 사실 딱히 필요 없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이 조그만한 삼각형에 대해서 이 12의 길이는 10이고 그 다음에 그 마주보는 각은 3분의 2파이고 근데 이 자그만한 삼각형의 왜 저번에 반짐을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는 사인 법칙 쓸까?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쓸까? 그치, 얘는 사인 법칙만 써주면 되는 거죠. 마주보는 각이랑 변이 있으니까. 따라서 식을 한번 쓰면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12는 2r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12는 2r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는? 그렇지. 그러면 2 약분하고 r 계산하면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4 루트 3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얘도 좀 심한 문제였습니다.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분수 꼴 보기 싫어서 a, b의 길이를 a, 그 다음 b, c의 길이를 2a 아니면 k라고 도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값이 나왔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른 변의 길이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변의 길이를 나타냈고 걔를 일단 미지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기하학적인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AC에게서 가장 멀어져야 되는 건데 가장 멀어지려면 이 AC에 대해서 평행한 접선이 만나는 그 접점이 높이 점이 되겠죠. 꼭지점.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얘네들이 이등변이고 이렇게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 변을 이등분한다 라는 특징까지도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임의의 Q를 이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의 길이가 6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 변의 길이를 한꺼번에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개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 융합해서 많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사각형이 내접할 때는 180도다. 크기 합이. 그러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거는 마주보는 각에 대한 코사인은 보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써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x나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x를 먼저 구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x의 값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a를 구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뒤에까지 읽어보니까 우리는 a의 값, 즉 2a의 길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은 x제곱 대신에 바로 그냥 a로 문자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a가 다행히도 계산은 좀 더러웠지만 6이라는 깔끔한 숫자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인 법칙 기본적인 꼴을 써주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각도도 괜히 준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RPM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